네, 계속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북미팅을 계속 하시는 분은 성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장은 아마 뭔가를 행동하시거나, 액션을 할 때 분명히 결과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게 책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계속해서 책의 가이드를 받고 있는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부여잡고 이분에게 특별히 강의를 들으면 3박 4일에 수천만 원을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시간도 돈도 뭐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이거를 3천만 원짜리 강의를 끈질기게 파헤치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면서 같이 대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책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 한번 갔다 온 사람들 되게 많이 변한다고 하니 성공을 진짜 많이 한다고 하니 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분의 스쿨을 많이 왔다가 많이 듣고 변했다고 하니 우리는 책으로 이분이 다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언어의 장벽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낸 책이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또 따라 해보도록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끈질기게 해냅시다. 자, 오늘은 성공을 불러오는 말이에요. 9장. 성공을 불러오는 말. 자, 앞에 진짜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기록도 해놓고, 사진도 찍어놓고, 벽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게 천천히 나가지만 정말 진도가 빠른 거예요. 변화에 치면. 그 질문을 내한테 해서 적용시켜 가면서 변화를 하는 와중에 또 이제 말로 진도를 뺀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축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리고 또, 몇 장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몇 장에서 굉장한 노하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일 처음 우리가 결단이라는 걸 해야 돼요. 결단. 그래서 매일 결단하는 것을 이제 이 책을 한 지가 지금 두세 달, 세 달이 넘어갔잖아요. 세 달이 되고 있잖아요. 세 달 동안 매일 내가 결단을 했다면 아마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전이랑 다른 나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결단하는 게 어렵지 않죠. 왜? 습관이 되었으니까. 결단하세요. 매일 결단을 이어나가는 거죠. 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습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끊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진도를 빼는 거예요. 1학년이 다 끝나면 1학년 걸 기억한 채로 2학년을 가죠. 다는 아니지만 알고 가잖아요. 2학년에 가고 3학년 가고 4학년 가면 이제 중학교를 갈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성공을 차곡차곡 배워서 축적해서 나를 바꾸어 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자, 결단을 왜 뜬동치속하세요? 그게 결과가 있든 없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책에서 배우는 거는 결단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리고 내가 잊을 때마다 내가 해이해질 때마다 내가 좀 부정적이어질 때마다 내가 결단을 하는 것이 잠자는 거인을 깨워 가장 쉽게 내가 꿈꾸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을 키우는 거죠. 믿음 하면 밥상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죠? 믿음의 다리를 자꾸 세우는 거지. 자꾸 믿으려고 애쓰면 안 믿어진다는 거지.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밥상 다리를 자꾸 근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자꾸 나는 나의 믿음을 올려내고 그 믿음을 믿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액션을 해야 되죠. 그죠? 액션을. 그리고 내가 믿음을 믿을 수 있게 내 생각에 내 뇌라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뇌라는 걸 잘 활용해서 어, 질문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죠. 핵심 단어는 진짜 결단, 믿음, 그리고 질문입니다. 질문, 질문. 그냥 막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뇌는 정말 훌륭한 컴퓨터다. 그래서 어쨌든 답을 무조건 준다. 그래서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답이 나온다. 내한테 힘을 주는 질문을 하면 나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질문을 컨트롤하면 생각이 컨트롤이 된다.
그래서 질문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좀 방황하고 있을 때 믿음 쪽을 읽거나 그 부분을 다 한번 읽어보든지 아니면 진짜 막막할 때 질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질문을 매일 하십시오. 결단, 믿음, 질문을 매일 한 채로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성공을 불러오는 말들을 내 입에서 많이 뱉을 수 있도록 한번 나를 절제하고 컨트롤해 보는 거죠. 와, 이 장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굉장히 수준을 올리는. 사실, 다른 거는요, 제가, 좀 약간 해봤다. 나도 좀 이런 경험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읽으면서. 맞지, 맞지. 그래. 나도 이렇게 했었어. 또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 이걸 좀 알면 좋겠어. 라는 말이 막 나오는 그런 장들이었는데, 이 구장에 성공을 불러오는 말은 이걸 제목을 보는 순간부터 제가 뭘 했냐면, 내가 아직 섭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 장이구나. 진짜 배워야겠다. 쉽지 않을 거다. 왜? 사람이 빨리빨리 안 바뀌니까. 정말 기억해보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자, 이 말, 품격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진짜 동기부여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뭐 올바른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강력한 에이전트다. 회사다. 그죠? 진짜 올바른 말 한마디. 어, 진짜. 그리고 밑에 보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고 찌릿찌릿한 단어를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바로 하고 갈고리가 엄청 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질문은요. 너무 날카로우면 받는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허를 찔린 느낌이라 가지고 질문을 날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은 그 상대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스킬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말은 참 품격이더라고요. 자, 첫 번째 말은 우리를 웃게도 만들고 울게도 만든다. 오, 맞죠, 맞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유를 하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파괴도 주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의도를 표현하기도 하고 욕망도 드러난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의 욕망을 알 수 있는 거죠. 묻는다고 다 답하지 않거든요.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욕망들이 많습니다. 말에는 많은 힘을 가지고 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저는 되게 웃긴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조심해야겠다, 많이 해야겠다, 적게 해야겠다를 저는 느끼지 않고 섹스피어를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섹스피어 책을 읽어야겠다. 문학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자, 여기서 이거 밑에 말을 감정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유발한다.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음 페이지 옆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중간에, 우리의 믿음은 대개 어떤 말을 듣고 형성되기 때문에 또 다른 말을 들으면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단말 들으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게 말인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위대한 연설가들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말을 강력한 힘을 잘 알고 있고 위대한 이제 연설가들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힘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도전하게 하고 나를 용기 내게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인생이란 선물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는 것을 깨닫지 못한 뒤에 빼고 내가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설을 듣고 동기가 부여되듯이 내가 나에게 동기를 말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다음 나를 도전하게 하고 나를 용기 내게 하고 정신을 강화시키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말을 나에게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뭐 결과적으로 내가 픽업을 한다. 결과적으로 나는 뭐 부유해진다. 아니고 인생이라는 선물을 굉장히 풍요롭게 풍성하게 너무 아름답게 인생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난다는 거죠. 너무 좋죠. 그 밑에 보면 단어를 잘못 선택하면 빠르고도 확실하게 우리를 파괴한다. 야, 말이 무섭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용하는 말을 현명하게 선택하기만 해도 그 말의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 밑에 이렇게 보면 경험의 표현이라는 이런 게 있어. 경험의 표현.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 그래서 말은 우리 자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아까 그런 얘기 말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다음 줄 끝에 새로운 말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경험에 대한 감정을 즉시 바꿀 수 있다. 새로운 말을 선택하는 것. 왜 우리가 사업 설명을 딴 사람이 하는 좀 잘하는 사람이 하는 샘플링을 들어볼까요? 나는 나기 때문에요. 아무리 내가 바꾸려고 해도 내가 살아온 날만큼 고착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는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상대의 언어를 진짜 괜찮은 부분에 상대의 언어를 내 거로 들고 와서 그걸 내 안에서 싹 쓰면요. 이게 달라져요. 그게 벤치마킹이에요. 늘 똑같은 말인데 내가 하고 있는 말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단어와 문장을 탁 들고 와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좋은 말, 멘토가 한 좋은 말들을 내가 싹 섞어서 사업 설명에 쓴다든지 대화에 쓰면 감정선이 나도 그도 달라져. 그래서 분위기가 쇄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탱코와 미팅에서 열심히 그 사람들의 괜찮은 단어들을 또는 문장들을 내가 들고 오는 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탱커와 미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드에서 성공했던 어떤 단어들을 계속 써줌으로써 우리가 전체가 풍요로워지거든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잘 땡기면 돼요. 그래서 저 밑에 보면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감정도 메마르기 쉽고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다양한 색상의 팔레트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자, 이게 뒤에랑 연결이 되는데 요것도 기억해 놓고 뒤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밑에 쭉 보면 피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 설명 때 있죠. Q&A. 이거 Q&A야. 사업 설명할 때. 피하고 싶은 감정. 상대가 피하고 싶은 감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Q&A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메이를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아는 사람, 그분이 물었기 때문에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은 한 번은 해줘야 돼. 그게 예의죠. 그걸 아예 무시하고 얘기해버리면 좀 무시당한 느낌이 드니까 답은 얘기해주되 어떤 말을 해줘도 풀리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초점을 바꿔야죠. 그가 찾아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이 일은 어렵다라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의 명단을 훑을 때 되게 특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똥 누고 오줌 누고 휴지 닦고 이빨 닦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스페셜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암만 얘기해줘 봐야 안 된다고. 그리고 초기 사업에 무슨 스페셜한 사람이 내랑 사업을 안 한단 말이야. 실제로. 맞죠? 그래서 그걸 한만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라고요? 전달하고 싶은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지. 우리는 희망, 궁금증을 전달하고 싶죠. 그걸 코싱해서 다시 얘기해주면 일단 Q&A가 풀리지 않아도 줄어들어. 크기가 줄어들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면 더 중요한 것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에 전환을 해주는 것.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는 게 맞죠. 그래서 Q&A는 동기부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해가 가죠. 사업 설명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감정, 희망, 설레임, 이걸 전달하는데 애를 쓰시라고. 그게 표현되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렘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업 설명 때 굉장히 많이 쓸수록 표현이 많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설레임, 희망. 사실 윤영미 스폰서님께서 그런 걸 쓰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알게 되었지. 뭐 그런 단어를 평소에 잘 안 쓰잖아. 연애할 때 아니면 뭐 어디 설레임 거를 아이스크림 설레임 볼 때 아니면 설레임을 어디 얘기하나? 안 해요. 그죠?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뭐 아이 학교 이야기, 학업 이야기를 하는데 설레임이란 단어를 쓰진 않는다고. 그런데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픽업해야지. 이해가요? 그 사람이 좋은 명단이에요. 그가 쓰는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 난 너무 이걸 보고 너무 설레이더라고. 저런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야. 굉장히 본인의 감정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나는 너무 이런 희망을 봤어. 그리고 나는 있잖아. 그것에 사명을 느꼈어. 나는 그것에서 너무 멋진 나의 미래를, 청사진을 보았어. 나는 무슨 용기를 얻었어. 나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봤어.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없어. 잘. 그 사람이 진짜 빅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 시켜봐. 한 방에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그걸 느낀 거죠.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단어에 너무 국한되어 있지 말고 여기 보면 봐봐요. 밑에 보면 이렇게 감정 상태를 마법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 자, 기사도라는 말. 자, 그 말은 공손함이나 신사다움 같은 평범한 단어와는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더 강한 느낌이 들게 하지 않는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어떤 남자분이 나에게 난 당신을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사도 정신. 갑자기 내가 공주인 것 같고 뭐 엄청난 나의 고위 무대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당신을 공손하게 모시겠습니다. 이거보다 신사답게 모시겠습니다. 기사도 뭐 완전 강력하잖아.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던. 그래서 쓰지 않는 풍성한 단어. 풍성한 단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적어도 자기한테는 그렇다. 기사도 말이라는 들으면 백마탄 용감한 기사가 검은 머리 귀부인을 보호하는, 이분은 검은 머리가 중요한가 봐. 귀부인을 보호하는 모습이 연상되고 기사도란 말은 영혼의 고결함, 원탁에 둘러앉은 명예로움, 아서왕의 신사도, 하멜로생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상대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훨씬 더 풍부해져요. 제가 공손하게 라는 것보다 기사도를 발휘해서가 훨씬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훨씬 고퀄리티의 감정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너무 멋진 단어.
자, 봐봐요. 그 다음에 또 흠잡을 데 없는 고결함이라는 단어도 그렇다. 자, 이거 억수로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에. 잘 수행하니나 정직한 같은 평범한 단어와는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가. 자, 탁월함의 추구라는 말도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다 훨씬 더 강렬함과 많은 풍성한 감정을 담고 있다는 거죠. 탁월함의 추구와 열심이죠.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 스스로에게 나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업 설명을 할 거야. 나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아메이를 할 거야. 나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장을 할 거야. 내가 하는 성장과 사업 설명과 어떤 액션들이 굉장히 고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목표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야, 느낌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탁월함을 추구하겠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과 나는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게. 와, 사실 앞에 건 탁월함을 추구하겠다는 굉장히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니까 되게 힘들지 않아요? 와, CDO에서 더 노력을, 아, 씨,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난 탁월함을 추구하겠어. 그럼 두려움보다는 뭔가 설레임이 느껴지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어. 아우, 애처로봐라. 이렇게 돼. 그래서 단어를 내가 어떤 거를 쓰냐는 거죠. 나 습관적인 어휘, 즉 당신의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 몇 개만 바꿔도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당신의 인생까지 즉시 바꿀 수 있다. 단어 몇 개를 바꿔보자는 거죠. 단어 몇 개를 바꿔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단어 몇 개를 바꿔볼 수 있는, 즉시 나의 감정을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쭉 이렇게 보면 어떤 CEO, 회사에서 뭐 어쩌고 CEO였는데 몇 명이 있었는데 막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생겼어. 너무 화낼 만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막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막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이래서 나중에 왜 그렇게 화를 냈어라고 물어보니까 분노할 때 내가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강해져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분노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분노한다는 거지, 이 사람은. 근데 또 다른 사람 한 명은 짜들아 분노가 입한국에 화가 안 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이 밑에서 그는 화를 내면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요? 그럼 통제력 잃으면 어찌 되는데? 물어보니까 그럼 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누구는 화를 내야 통제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누구는 화를 내면 통제력을 잃어버려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들의 각자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이 또 한 명이 어떤 좀 성공한 사람인데 세금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혹시 많이 냈는데 진짜 열받지 않아요? 아니요, 받긴 받았는데 표현을 어떻게 넣으면 조금 언짢다. 이 정도로 좀 언짢군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던 거지. 엄청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313페이지에 보면 화가 난 상태에서 그런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한다면 내 기분은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 저자가. 우리는 이런 호기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화가 났는데 그때 부드러운 단어를 쓰면 나는 어떤 기분이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을 기다렸냐면 난 이것도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에게 마침 기회가 생겼다. 마침 기회가 생겼다는 거는 엄청 화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걸 뭐라고요? 기회가 생겼다. 이 표현부터 게임 끝난 것 같아요. 화를 엄청나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막 내야 되는, 정당하게 화를 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부드럽게 한번 해본 거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렸네. 그래서 좀 언짢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직원을 바라보니까 직원이 씩 웃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일이 잘 풀리게 돼요. 내 기분도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난 얘 패턴을 깨고 화산, 그 분노가 순식간에 식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와, 이렇게 쉽게 화가 떨어진다고? 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놀라운 것은 더 이상 극도로 화난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저는 진짜 이것을 중요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자, 자기의 화남에 화를 내본 거죠. 내가 진짜 이만큼 화를 내봤어요. 그게 요 정도가 돼요. 화를 이만큼 내봤어요. 그럼 이게 맥시멈이 돼요. 근데 그 다음번에 진짜 화를 내어도 되는 상황에서 이만큼을 올려봤어요. 그러면 내가 화난 텐션이 이만큼 가요. 그래서 올려보니까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올려보니까 또 올라가져요. 그래서 화남을 다음번에는 이만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이게 나를 뚫어버리는 순간 통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병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자기 텐션 터자거든요. 저번에는 이렇게 화내다가 이번에 막 누워서 들어 누워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애들은 통제가 안 돼. 스스로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화나는 상태를 만들면 안 돼. 애들은 화를 낼 때가 뭐 어떤 때냐면 나를 봐달라는 내용이죠. 떼쓰는 건 나를 봐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봐줄 때는 봐주지만 이 텐션을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이들이. 특히 남자애들. 여자애들도 좀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어가 폭력적으로 욕이 나오고 욕 나오다가 이제 어른한테도 욕을 하고 어디서도 욕을 하다 보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분노 조절이 되면서 왕따도 되고. 자, 어릴 때 중요하죠. 통제를 하지 못할 때 진짜 이번만큼은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두려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혼날 때 진짜 혼내야 돼요. 그걸 자주 하면 안 돼요. 약발이 안 먹잖아. 그래서 무서운 게 있어야 참아져요, 애들은. 그래서 청소년기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있잖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방황을 해도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종교가 기독교다. 하나님이 벌 준다. 벌도 보통 벌이 아니다. 그게 인지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엄마는 있을 때 내가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 안에서 잘한 거 잘못한 거를 알고만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 나는 목숨까지 날아간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그 아이들이 방황하다 돌아와요. 제가 크리스찬 스쿨을 보낸 이유입니다. 충분히 방황은 하되 두려운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뭐 신이면 되고요. 없으면 부모님이어야 되고 특히 아버지여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있어야 돼요. 남자애들은 형님을 무서워해야 되고 아버지를 무서워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와. 그 청소년까지는 터지지 않아야 돼요. 텐션을 터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성인이 되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그러니까 어릴 때 막 너무 텐션을 자꾸 터져보고 엄마가 자꾸 지는 거죠. 자꾸 기싸움에서 자꾸 지면 얘는 더 타자고 더 타. 그게 이제 금쪽 같은 데 새끼 이런 데 나오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너무 약 올려도 안 되고요. 너무 안 들어줘도 안 되고 자꾸 더 떼쓰게 만들고 더 심하게 그래서 자학을 한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조절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이게 그 극도로 화가 나는 상태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엄마가 쓰는 언어를 똑같이 해요. 보고 배운다죠. 그래서 내가 극도로 화났을 때 부드러운 단어를 쓴다든지 텐션을 터트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해요. 그러면 그대로 한다는 거지.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극도로 화가 난 상태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안 그렇다. 왜? 화가 났을 때 내가 어휘를 바꿔봤을 때. 그래서 내 경험을 바꿔주는 언어. 자, 그 다음이 엄청 또 중요한데요. 앞에 내가 나중에 지금 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화의 텐션을 많이 올리지 않아야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화가 나더라도 잠깐 휴식을 좀 취하고. 자, 그래서 전 진짜 아메이하고 제 텐션이 화나는 텐션이 많이 레벨5가 100이었으면 80, 70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오래 갔었는데 이제 굉장히 짧아졌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저도.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언어는 언어는 말은 내 감각에 어떤 제목을 붙이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된대요. 내 감정에 감각에 제목을 갖다 붙이는. 자, 또 감정과 감각은요.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양이 있는 게 아닌데 말로 표현되는 순간부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말이라는 모양 틀에다가 내 감정을 넣으면 상대가 그 모양을 보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걸 라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 많은 경험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걸 느끼는데 우리가 315페이지 메뉴에 보면 부적절한 단어 틀에 억지로 집어넣다 보니까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엄청 중요해요. 내가 엄청 많이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다가 말이라는 틀 안에다가 딱 넣어서 표현을 하는 순간 그때 나는 무엇을 인지하냐면 이거구나. 이 감정을 가져야 되겠구나 해서 말로 이게 라벨을 붙이는 순간 그 라벨대로 나는 느끼게 되는 거야. 내 감정을 느끼게 된대요. 뭐 잘 모르겠는 어떤 거를 제목을 딱 말이라는 어떤 딱 그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그 단어대로 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있잖아. 엄청 웃긴 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작으면 라벨 수가 작으면 나는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한 개로 되는 거예요. 열심히 라는 단어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지. 최선을 다했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를 하나의 문제라는 단어로 인지되었을 때 내가 옛날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의 감정 정도, 파워 정도가 작은 것도 거기다가 똑같이 갖다 붙이니까 작은 문제도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단어들을 실제 경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을 이틀 안에 쏟아붓는 한 우리가 붙인 라벨이 우리의 경험이 돼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약간의 문제였던 경험도 파괴적인 경험으로 인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예시처럼 분노, 경로, 격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나는 속상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내 친구는 그 경험을 언짢다, 불쾌하다라는 단어의 틀에 부었다. 다 다른 틀에다 부은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좌절감을 묘사하는데 동일한 패턴의 단어를 사용한 거다. 자기가 위에 약간 막 화를 엄청 낸 아이씨는
분노, 격분, 경로 막 이러니까 작은 문제도 막 분노로 표현이 되어버리니까 라벨을 딱 붙여버리니까 작은 것도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렇게 연습이 되어 있고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중간에 그 아이씨는 자기는 그냥 화가 난다. 난 너무 화가 나라는 단어 안에다 다 집어넣어 버려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난다. 이걸로 나의 분노의 표출을 하는 거죠. 나의 그 감정의 표출. 그러니까 난 자꾸 화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맨 마지막에 아저씨는 언짢다에 집어넣어서 줄인 거예요. 좀 언짢네. 뭐 언짢으니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불쾌하니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되니까 빨리 멀어지는 거죠. 어디에다 집어넣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위에 사용하는 단어의 틀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거다.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단어의 틀이 경험이 되는 거죠. 많은 경험이 어떤 단어의 틀이 들어가냐에 따라 경험이 똑같아지는 걸 수 있어요. 근데 맨날 내가 쓰는 단어만 썼더니 나는 똑같은 경험만 한 거예요. 다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지는 같은 경험밖에 안 돼서 성장이 없을 수 있거나 국한될 수 있거나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자, 내 친구 얘가 사용하는 단어의 틀을 딱 사용하니까 어머, 다른 느낌을 받았어. 아까 화를 낼 기회가 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화를 내야 되는데 기회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어를 쓴 거죠. 괜찮은 저 단어는 내가 한번 써봐야겠어. 그 상황에서 딱 썼더니 내가 느낌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도 영 다르게 반응하는 그걸 보니까 어머 새 세상이 있네.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험을 바꿔주는 어휘가 요점. 그래서 경험에 붙인 단어들이 우리 자신의 경험이 되는 그래서 한계적인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창의로워지고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 훨씬 더 멋진 세상을 내가 맞이하게 된다. 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돼요? 좀 어렵다니까, 이 단어는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읽고 조금 또 읽고 하면서 본인이 각자 느끼는 걸 좀 다르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앞에 세 사람처럼 같은 경험을 했지만 다른 분노를 한 사람은 화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불쾌한 것을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각자가 느낀 감정이 각자의 번역에 의해서 다르게 표현되었다. 자, 번역 나왔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번역할 건지 경험을 어떻게 번역할 건지 각자의 언어는 다 다르다는 거죠. 모양이 없던 걸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모양틀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모양틀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화남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작거나 크거나 다 화를 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휘를 많이 고급스러운 어휘를 많이 들고 그것을 자꾸 내가 써먹는 거죠. 어색한 감, 사명감 이거 어색하잖아요. 사명감 안 어색해요. 어색하지만 그 단어를 써보자. 내가 어떤 느낌으로 바뀌면 상대도 다르게 보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나는 아메이가 이런 부분에서 저의 사명을 대신하고 있고 내 사명에 따라 아메이를 하고 있다. 이러면 많이 달라. 사업 설명에 사명이 들어. 다 많이 다르다니까. 와, 이 사람은 아메이를 진짜 제대로 하네라는 느낌이 주면서 되게 고귀하고 멋진 매력적으로 보여요. 성경을 왜 읽으라? 내가 기독교를 후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종교는 암에서 쏙 빠지지만, 봐봐. 성경을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지 뒤에 나와 있어요. 왜 많이 읽어야 되냐면, 성경에서 다루는 어휘, 그게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 그걸 계속 외울까, 이가 성경 외우잖아요. 외워, 암송. 홍이언니들 종교 있으십니까? 기독교세요? 다행이다. 허시진 기독교, 이양재 없고, 박명숙님들 모르겠고, 허성님들 기독교 됐다. 절에 다니시는 분이 일단 없으니까. 몰라, 또 듣는 분은 또 절에 다니시면. 경전! 어휘가 많아. 근데 그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남아미 타불간세보살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즘에 불경은요,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많으니까 그걸 또 외워서 나한테 내가 평소에 그런 말을 쓰면 돼요. 그런데 그 어휘보다는 성경이 훨씬 많은 게 일단 객관적인 어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외우면, 계속 외우면 거기 있는 말대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스럽거나, 굉장히 고급 단어거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다 보면 고귀해지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 말은 저리 고귀하면서 아가 저리 안 고귀하다 이런 이제 욕을 듣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더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 외부의 말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뭐 그런 신경을 안 써야 되겠죠. 자, 어쨌든 자 봐봐. 그래서 번역에는 번역을 단어 몇 개 없어. 뭐 근데 이제 봐봐. 어, 나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I am happy. 내가 영어가 짧아. I am happy. 나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I am happy. 나 오늘 너무 멋진 경험을 해서 진짜 너무 내 감정이 너무 풍부해져. I'm happy.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야. 번역이 한 개밖에 없어. I'm happy야. 그러면 상대의 외국인이 들을 때는 기쁘구나 이게 끝인 거예요. 나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게 상대의 외국인이 나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 나가 I'm happy 한 개밖에 경험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메말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경험을 내가 이렇게 사색하고 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돼요. 내가 단어를 많이 알수록 유리하다고. 그리고 고귀한 단어는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 자, 그래서 성경에 단어가 뒤에 있거든요. 뭐 내일도 하겠지만 성경의 단어가 어디 있나 몇 개고 여기 있는데 못 찾겠다 하다가 성경의 단어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 뭐 성경에 7,000개의 단어가 있다고 치면 9,000개인가? 9만 개인가 뭐 있어요. 그런데 섹스피어는 26,000개를 쓴다는 사실이지. 사실 저는 성공학 책으로 아메이를 만났고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학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다만 제가 작년부터 소설책과 섹스피어의 책을,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의 소설책 있죠. 우리가 국어책에서 옛날에 봤던 그런 소설책들, 그런 소설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이제 어휘의 풍성함과 부드러운 단어들을 아름답게 말을 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는 건 소설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설책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고요. 그중에서도 섹스피어 작품들을 보게 되었을 때 참 안타까운 건 내가 영어를 좀 잘해가지고 원어로 봐야 되는데 이게 풍성한 거 봐야 되는데 는 맛이 I'm happy 하나밖에 몰라 내가. 그래서 일단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보는데도 참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데미안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데미안은 시크릿이라고. 완전히 시크릿인데 그 시크릿을 요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요렇게 나타내고 저렇게 나타내서 환상적으로 아주 뭐라노 이 뭐라노 매직스럽게 뭐 내가 지금 어휘가 부족하다 막 그런 느낌이 들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데미안을 제가 여행 갈 때마다 비행기에서 짧게 읽을 수 있거든요. 집중해서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거를 이제 여행 갈 때마다 봐야겠다 생각해서 한 두어 번 여행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제가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를 매력적으로 만든 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돼서 표정으로 막 하잖아요. 뭔가 표정으로 안 되니까 웃기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나름의 나의 매력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멋진 단어를 많이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직장인이 쓰는 단어 다르고 주부가 쓰는 단어가 다르고 성공하려는 아메이에서 성공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물들 것인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일부터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
나와 친하고 싶은 사람, 특별한 단어를 쓰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좀 더 고귀하고 높은 많은 감정이, 아까 기사도 정신 같은, 그냥 제가 공손하게 대하겠습니다 보다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그 상대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나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모으는 사람,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뒤에 이제 또 성공을 불러오는 말을 왜 써야 되는지가 또 쭉 나올 겁니다. 어쨌든 말의 중요성을 알았고요.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단어를 많이 가집시다. 일단 번역기를 잘 돌립시다. I am happy로 끝내지 말고. 자, 오늘도 즐거운 마무리, 그리고 오늘도 고귀한 말 하나 정도 찾으세요. 내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책을 딛기세요. 성경도 딛기고 섹스피어도 딛기고 이 책에서도 딛겨서 내가 그런 말을 내일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아니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실천하는 게 이 책을 이 시간에 지금 우리 모여서 하는 이유입니다. 책을 실천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만 실천해도 하루에 한 개씩이면 지금 우리 엄청 변했거든요. 꼭 바꾸게 놀아. 바꾸지 말고 추가하는 거예요. 단어는. 그죠? 그래서 진짜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멋진 분들이십니다. 함께 해내고 멋진 하루 마무리하시고 믿음, 그리고 결단, 그리고 질문, 그리고 오늘은 좀 고귀한 말 함께 해봅시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Way that I do. Don't touch me, boy, I want you.